뱀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도 있고 독성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해져요. 작대기로 뱀을 막 잡아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내가 요즘 피곤해도 못 살 것 같아. 야, 매일매일 올려보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심지어는 관리들은요, 야,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돼. 더 큰 거로 잡아와. 이런 식으로 택자도 놓고 본인들이 이제 착복을 해버리는 거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돼.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조선시대 직업 중에 하나가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하죠? 농사꾼.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그러면 뱀 잡는 사람 이거 뱀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일까요? 굉장히 정황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조선시대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식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해요. 일종의 경제부양책이죠. 왕실 건물을 산성을 파괴된 왕릉을 복원하고, 특히 여러분 서울 청계천 복원할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했다는 것. 모래와 흙 이런 것들을 쭉 파내는 걸 우리는 준설 작업이라고 해요. 영조가 이 준설 작업을 하면서 빈민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부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빈민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겠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청계천을 준설할 때 거기다 파낸 모래나 흙이나 자갈들을 도성 밖에 큰 언덕처럼 이걸 쌓아놓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꽃도 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방이라고 하는 꽃방자예요. 그 다음에 사는 매산자죠. 꽃들이 심어져 있는 땅. 지금의 방산동 일대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굴을 파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땅꾼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같이 전해지는 게 영조가 땅꾼들에게 뱀을 잡는 독점권을 주면서 땅꾼, 뱀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땅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 반드시 필요했냐면 이 뱀들을 왕실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산군이 굉장히 피곤했었나 봐요. 어느 날 아침에는. 그래서 조회를 하러 딱 나왔다가 내가 요즘 피곤해도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 관찰사라고 하는 연금손이라는 분이 뱀 한 상자를 이제 바쳐요. 근데 이 연산군은 야, 매일매일 올려보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뱀을 직접 먹었다라고 하면 수백 마리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사라고 하는 독사 종류의 하나인데요,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데 줄무늬가 좀 있는 그런 뱀이에요. 이 백화사라고 하는 뱀의 기름으로 만든 사유환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섬입니다. 섬과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에게 뱀을 이제 곡물로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년 400에서 500마리 정도를 왕실에서 곡물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뱀을 곡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돼. 심지어는 살아있는 채로 깔끔하게 잡아야 하고요. 껍질에 상해서도 안 돼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용 기한이 1년을 못 넘어요. 이제 썩어버립니다. 곰팡이 피어버리고. 매년 사유환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뱀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진상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뱀을 잡는 행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사자, 그냥 전문 땅꾼에게 사자, 그리고 납품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뱀을 땅꾼들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 한 마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산군 이후부터 막 비싸지는 거죠. 한 3 내지 4냥 정도인데, 이 3 내지 4냥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여러분 쌀 2-3가마니의 가격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심지어는 관리들은요, 이게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돼. 더 큰 거로 잡아와. 이런 식으로 택자도 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왕실로만 이걸 납품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착복을 해버리는 거죠. 중간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도 있고 독성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해져요. 연산군 시대의 민세정 형이 굉장히 아팠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동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구렁이를 쪄서 또는 회를 쳐서 먹이면 낫는다더라. 그때 말했던 구렁이가 오사인데요. 이 오사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검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먹구렁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먹구렁이에 회나 혹은 찜을 먹으면 낫는다 해서 뱀들을 잡아서 형을 먹이기 전에 자기가 직접 먹어봐요.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형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뱀을 잘못 먹어서 탈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이 뱀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강릉의 약초꾼들이 뱀을 잡는 작대기로 뱀을 막 잡아서 머리를 딱 누르면 입이 딱 벌려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빨들을 빼고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화살통에 집어넣었다가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이제 구워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뱀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뱀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빨들을 빼게 되면 그때부터 독이 거기에서 막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뱀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중독되거나 죽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죠. 다산 정약용도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포항으로 유배를 갔을 때 거기에서 포항 사람들은 말이야, 이 아프니까 무조건 무당을 찾아가던데 그리고 뱀을 먹여도 안 나. 그럼 사람 죽게 되던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더더욱 이 뱀들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귀향지에서 의학에 관련된 책을 짓습니다. 처방전들을 간단히 뽑아서 백성들이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촌병혹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에서 뱀을 많이 복용을 했어요. 뱀을 잡는 땅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뱀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뱀을 가지고 놀았어요. 방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뱀을 많이 막 감고 다녔어, 손에 막.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없을무에 마늘따자에 말씀원, 무다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서커스를 볼 때 나오는 것처럼 뱀을 막 목에 감고 다녔어요. 큰 구렁이를 목에 칭칭 감고 다녔어요. 이분들은 뱀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땅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뱀의 특성을 아는 거였습니다. 땅꾼들은 뱀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